병목 현상,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론도 가능할 수 있진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막상 증설 카드를 드러내니까 증설하게 되면 너무 캐펙스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봤을 땐 혹시라도 뭐 물려있다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뭐 업황이죠. 예. 그리고 전쟁일 텐데 전쟁은 지금 그 소용돌이 아직 있는 건데 결국 이제 AI 인공지능 쪽에 그 수요가 계속 되느냐,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냐 이거잖아요. 그쪽은 변한 거는 별로 없습니까? 네,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지러운 혼란의 구간에서도 글로벌 IB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 치정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25년에는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8년에 들어가면 1000억 달러, 그리고 원화로 보면은 150조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열린다라는 부분이고, 네. 일단 글로벌 메모리 산업에서 그런 비중을 누가 많이 차지하냐? 결국 80%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GTC에서 여러 가지 좀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AI 컴퓨팅의 부품 자원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핵심 자원으로 우뚝 올라서게 됐다라는 부분인데,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훨씬 높은 연산 능력치가 필요하게 돼요. 이 능력치가 필요하게 되면서 GTC 2016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픈클로와 같이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에이전틱 AI 네모클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게 했었는데, 이 네모클로가 오픈소스로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모클로가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가 됐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오픈클로를 기업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높인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이야기 항상 나왔던 게 병목 현상. 그래서 데이터 뭐 이런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이게 추론 구간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고 30에서 40% 정도밖에 성능 발휘가 안 된다라는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AI 아키텍처에서 LPU를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룹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 삼성에서 만든다는 거죠. LPU가. 네, LPU라 그래서 이제 GPU랑 LPU를 조합을 해서 전력당 토큰 처리량이 기존보다도 한 35배 정도 점프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연산 능력도 향상이 되고 여기에 핵심 연산을 이제 수행 처리하는 HBM의 수요 또한 같이 올라갈 것이다. 시장은 이 구조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뭐 GPU, LPU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HBM의 수요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당연히 수혜적인 측면이 더 확장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GTC에서 더 확인을 한번 하게 된 것이고요. AI 인프라 확산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기술 발전으로 추후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감안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 수요 전망을 대폭적으로 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돈을 이 정도 벌 것이다, 이 정도 벌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기존에는 블랙록이라든지 루빈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적에 대한 수요가 5천억 달러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GTC에서 베라루빈 수요는 지금 2027년까지 1조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망이 된다. 이게 금액으로 하면 1,400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기업이 투톱, 물론 마이크론도 있긴 하지만 투톱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숫자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메모리 쪽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좀 높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물론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물가 이런 게 고착화되면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익 전망치나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1분기는 좋게 나올 게 맞아요. 사실은 답정너예요. 그죠? 네. 얼마나 더 좋게 나오느냐인데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익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고 목표가도 올리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노무라가 세게 불렀네요. 네, 노무라가 지금 2월 13일에 네.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크게 상향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한 달여 만에 목표가를 또 대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2027년으로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2026년으로 좀 당겨진 상황이고요. 목표가 삼성전자 32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한 달 전에 29만 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높아진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지금 2026년과 2027년의 OP 전망치가 각 320조, 440조. 그래서 한 달 전에 243조 그리고 322조랑 비교를 했을 때 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320조를 번다는 네, 거죠. 사실은 그쵸. 원래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전자닉스 합산해서 한 이 정도였었거든요. 맞아요. 그죠? 합산해서. 네, 합산해서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만큼 번다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네.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추정치가 계속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각각 31에서 35% 상향 조정된 거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이제 뭐 엄청납니다. 193만 원 나왔어요. 그러게요. 기존에는 156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뭐 앞으로 100만 원 가까이 더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일단 이렇게 2026년과 7년의 OP 전망치를 보면 256조 그리고 365조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189조, 267조였기 때문에 각각 한 36%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번 1분기 때 숫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2분기 때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D램 낸드 100%씩 올라왔으면 이게 1분기 때 피크를 찍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약간 네. 우려도 있잖아요. 가격적인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제 또 기다리는 건 시장은 지금 중국에도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증설에 대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럼 이 P가 떨어지는 부분을 Q가 메워줄 수 있으면 어떨까? 물량이 이거를 좀 받쳐주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뭐 수요와 그 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어쨌든 이대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공급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쳐나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늘려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또 그 이상을 받쳐주게 된다면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의 눈높이를 좀 충족해 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난 4분기에도 사실 전망치가 높았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죠? 네. 하이닉스는 256조,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삼성은 320조, 320 플러스 하이닉스의 256조 하면 576조. 와, 두 회사가 580조를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노무라에서 193만 원 불렀죠. 네. 네. 제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높게 목표가를 부르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에 나오는 손효래 팀장님이 240만 원 진즉 불렀어요. 네, 한 달 전부터 240만 원 간. 이제 앞에 200만 원이 나오겠어. 193만 원 나왔잖아요. 나올 그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효래 팀장님 나오면 이제 거 보세요. 이제 그러겠는데 뿜뿜하겠는데. 네. 그러게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어쨌든 조금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거를 이제 결국은 2분기도 좋아. 계속 좋아. 그죠? 이 시그널을 좀 시장이 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론도 결국 최근에 마이크론 혼자 약간 부진하잖아요. 이제 장비주들 미국에서도 너무 좋은데 네. 부진한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론 이번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실적 이후에 지금 주가는 뒷걸음질을 치고 가이던스도 있어서 좋았어요. 네, 가이던스도 좋았고 뭐 마진이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는 예.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근데 마진율이 81%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나오게 되면 상방으로 좀 더 마이크론 대비해선 열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간다라고 보지만 네. 세론도 가능할 수 있진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봤을 땐 시장이 증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막상 증설 카드를 드러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설하게 되면 너무 캐펙스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마이크론도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세론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물량이 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는 차익 실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뭐 물려있다 나는 아니면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주는 쪽은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계속 사야 돼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총을 했는데 네. 이제 주주분들이 확실히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생각을 한 건 주주환원에 대한 거를 좀 실망감을 많이 내비치셨어요. 왜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밖에 안 주냐. 지금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근데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뤄봤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주가도 저는 같이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손여루 팀장님의 240만 원까지는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300만 원 불러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좀 자신이 없어서 네. 저는 손여루 팀장님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뒤에서 그래도 하방 지지력이 생길 수 네. 있게 저는 한 140만 원으로 일단 SK 하이닉스는 좀 네.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32만 원 이번에 좀 나오긴 했지만 저는 1차적으로 한 26만 원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전후로 분위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분위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큰 변화의 시그널이 왔을 때도 그거를 포착하지 못하고 스탠스를 바꾸기 어렵게 돼요. 너무 깊게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미리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되 언제든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믿음보다는 그때그때 스탠스를 바꿀 수 있게 조금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진단을 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